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 영상에서 잠깐 첫 화면을 봤을 텐데 제가 자세평가에 대해서 요즘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진화론을 왜 가지고 오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자세평가 부분에서 척추의 평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척추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일자목이다, 편평등이다 이럴 때 굉장히 큰 막 혼란에 빠집니다. 디스크 환자다. 근데 여기에 척추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더블 S자 형태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생각보다 이게 치료적인 접근이나 아니면은 이해하는 게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 우리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있는데 몸통, 소라식 레벨의 디스크 환자는 없을까요? 이것도 보면은 진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서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이런 진화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얻은 것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보통 척추뼈 하나 혹은 척주, 버테브럴 컬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기둥이거든요. 이 기둥이 우리 몸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것처럼 이렇게 더블 S자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기둥이라는 거는 무언가 받쳐주는 거잖아요. 우리 무거운 머리, 그 다음에 내 몸을 가운데서 딱 중심을 잡아주는 이 기둥이 휘어져 있는 게 튼튼할까? 아니면 일자 형태가 튼튼할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일자 형태죠. 일자 형태가 더 튼튼합니다. 이게 우리 척추는 사실은 버틴다라는 관점을 놓고 보면은 휘어져 있는 게 글쎄 좋을까요? 근데 사람들 언니들 편평등이다 아니면 일자목이다 이러면 아 나는 이제 목 디스크 환자가 될 확률이 너무 높아졌어. 왜 목이 일자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보자면 일자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화를 통해서 뼈의 구조는 튼튼하지 않게 바꿨어요. 무엇을 위해서? 훌륭한 움직임을 위해서 바꿉니다. 우리 척추뼈 같은 경우에는 목은 로도시스라고 해서 전만 혹은 뭐 척추 압구음증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라식 레벨 같은 경우는 카이포시스라고 해서 뒤로 튀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룸바 같은 경우는 다시로도시스가 생깁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이렇게 더블 S자 형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어, 아까 일자가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척추는 뛰어난 모빌리티, 즉 움직임이 바뀐 겁니다. 움직임을 위해서 저렇게 바뀐 상태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그 굉장히 뛰어난 움직임을 위해서 우리는 진화적으로 뭐 인대라든가 디스크라든가 근육이라든가 굉장히 균형을 잘 맞춰놨어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 근육의 약간의 느슨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구조물들이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진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척추가 진화하는데 가장 큰 요인은 중력입니다. 뭐 우리는 사실 중력을 못 느끼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중력이 우리의 척추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그 The Life of Tree라고 해서 The Tree of Life라고 해서 그 이렇게 막 진화 순서 쫙 굉장히 복잡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조금만 딱 따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류, 양서류, 포유류, 유인원, 인간 이렇게 좀 보려고 하고요. 나머지 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어류거든요. 어류의 척추는 직선입니다. 척추들이 쫙 있을 때 직선이 돼요. 왜냐하면 어류는 물속에 살잖아요. 중력의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척추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우리 몸을 이렇게 뭔가 만들어 나갈 때 일직선 형태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척추 안에는 우리 스파이널 코드라고 해서 신경이 지나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서 출발한 신경이 저 다리까지 가는데 휘어져 있는 도로를 달리는 게 빠를 것인가, 일직선 도로를 달리는 게 빠를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일직선이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튼튼한 일직선 형태를 가지고 최초의 척추 생물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물속에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호기심 많은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게 되죠. 뭐 양서류, 파충류 두 개 그냥 섞어서 보겠습니다. 얘들이 이제 물 밖에 올라왔어요. 근데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중력이 짓누르는 거죠. 중력이 짓누르는데 이게 문제가 내 뱃속에는
근육 아닌 내장계들이 많이 차 있습니다. 얘들은 힘이 없어요. 그냥 중력이 당기면 당기는 대로 축 늘어질 겁니다. 이렇게 중력이 당기는 대로 축 늘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기려고 하면 돔의 형태를 띠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그래서 이 돔 안에 내장계를 갖다 두고 있으면 이게 내장이 처지는 거를 척추가 이런 형태에서 받쳐주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척추뼈가 돔 형태로 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으로 따지자면은 몸통 부분에 있는 카이포시스, 후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더 멀리 있는 땅 위로 진출을 하죠. 포유류로 이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포유류가 될 때 얘들이 이제 뭇에서 더 땅 중심으로 이동을 하려 그러면 당연히 더 긴 다리와 튼튼한 근육이 필요할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척추의 아치 형태가 더 도움 형태가 더 커집니다. 여기에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숨어있는 이렇게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포유류 생각하면 여러분들 개나 고양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먹이가 땅 밑에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있는 걸 쫓아가서 잡아 먹어야 되지 하늘을 볼 일은 없어요. 그래서 얘들의 척추뼈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약간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얘는 로도티 커브, 목에 있는 점만은 생기지 않았어요. 앞을 가야 되니까. 드디어 이제 유인원으로 갑니다. 근데 유인원이 되고 나면 이게 원숭이과 동물들이 굉장히 이제 또 한 단계 똑똑함을 발휘하는 게 나무 열매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나무에 달려 있는 거를 그대로 가서 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무 위를 보기 시작합니다. 나무 위를 보려고 하니까 목을 자꾸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위로 들다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휠 겁니다. 그렇게 휘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은 점만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목 척추의 형태가 생기는 겁니다. 목으로 이제 잘 움직이는 거죠. 유인원은 그렇지만 이렇게 허리 부분에 점만은 없어요. 조금 있다 볼 수도 있겠지만 있는 애들도 있고 왜냐하면 유인원 중에도 잠깐 서는 애들 있잖아요.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는데 인간보다 하여튼 훨씬 덜합니다 보면.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컬의 로도시스, 전만, 소라식의 카이포시스, 룸바의 로도시스가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로도시스는 하늘을 보려고 생겼습니다. 목의 로도시스는 하늘을 봐서 열매를 보고 따먹어야지, 위로 올라가서 따먹어야지 이렇게 생긴 거고요. 소라시스의 카이포시스는 우리의 몸에 있는 내장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립 갈비뼈와 함께 이렇게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튼튼하게 보호를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허리에 점만은 왜 생기느냐? 사람이 두 발로 걷기 위해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보면. 이게 우리 인간이 처음 태어날 때 세 가지 다 있게요, 없게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 태어날 때는 내장 기계를 보호하고 있는 소라실의 카이포시스 밖에 없이 태어나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우리는 갓난 아기 때부터 자라나면서 이 척추의 형태를 완성하게 됩니다. 한 10살 정도까지 완성을 하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 학생들, 20대 학생들이 와서 교수님 저는 일자목인데요.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과감히 말합니다. 글쎄, 고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하지만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단다. 네가 갓난아기 때 머리를 안 들어서 그런 걸 어떡하겠니? 단 앞으로 살아갈 때 하늘을 좀 자주 보렴. 그러면 일자목이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도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우리 인간은 뛰어난 모빌리티, 하늘도 봐야 되고 두 발로 걸어 다녀야 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독특한 비효율적이지만 독특한 뼈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이 비효율을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근육인데 연부조직들이 굉장히 균형을 잘 맞추고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무 평소에 늘 이러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살면서 하늘을 잘 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늘 좌식 생활, 걷지 않게 되면은 근육들이 약화가 진행이 될 거겠죠. 그러고 나면은 각종 질환들이 초래됩니다. 척추의 질환들이 결국 이렇게 출발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진화에 대해서
뭐 이게 진짜냐 가짜냐는 제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거는 관계없고요. 어쨌든 저는 그 동물들의 척추의 형태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 앞으로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알면 나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